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저희가 오행별 사계절 순환을 다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종 정리본을 올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 지인분들 중에 궁합 관련돼서 질문들도 좀 많이 하시고 제 블로그에도 가끔 궁합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블로그에 궁합 관련된 글을 오늘 하나 올렸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오행별 사계절 순환 정리를 딱 올리는 것보다 그냥 그거를 이제 궁합에 적용을 해서 같이 영상을 찍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은 이제 궁합 관련된 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합과 대운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합과 대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말 그대로 궁합과 대운. 궁합을 만약에 보러 오셨어요. 궁합을 보러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주 원국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두 분 거를. 근데 보통은 되게 이 사주 원국을 먼저 보고 분석을 해요. 분석. 이 사람이 글자가 뭐가 있으면 이 사람이 없는지, 이 사람의 오행이 특정 많으면 이 사람은 뭐가 없는지, 이런 걸 먼저 보고 너한테는, 당신한테는 이 사람한테 없는 게 있으니까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사주 분석을 먼저 하는데,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영상, 궁합 관련된 영상이 몇 개 있는데 저는 항상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운, 이 상대방과 나의 대운의 방향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자, 극단적으로 한 분은 만약에 여름으로 가고 대운이, 한 분은 만약에 겨울로 가요. 그럼 이게, 이 대운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처해져야 되는 시간과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달라요, 만약에. 그러면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이 사람은 사람이 많고 화려하고 폼나고 번화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용한 곳, 화려함보다는 실속이 있는 곳, 뭐 서울,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서울이나 그런 데보다는 이제 지방이나 그런 시골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흘러가는 이 두 사람의 이 시간과 공간이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저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주 원국을 봐야 돼요. 예, 사주 원국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대운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보고 나서 이제 이 사주 원국을 보는 거죠. 근데 왜 그 대운을 먼저 보냐? 왜 대운을 먼저 보냐? 대운을 가지고 기세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질문에 따라 답이 다른 거지만, 뭐 예를 들면은 남자 쪽에서 가서 사는 게 좋겠냐, 뭐 여자 쪽으로 가서 사는 게 좋겠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 치면은 그 대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자분의 대운이 뭐 더 기분이 좋고 더 흐름이 이 사주 원국과 일치한다면 남자 쪽이 좋겠고, 반대로 여자분의 그 사주와 이 대운의 흐름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일로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대운이 중요한 이유가 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기세가 더 좋은지, 그래서 그 대운을 기준으로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운을 먼저 봐야 돼요. 이 궁합을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이 궁합 기준, 궁합을 보는 기준이, 사실 이 궁합이라는 거는 불완전한 사람 두 명이 같이 뭔가 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궁합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보시는 관점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행을 주로 보고, 어떤 분들은 천간지지의 합,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지, 뭐 그런 신살, 뭐 이런 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궁합에는 정답도 없고 완벽한 궁합도 없습니다. 근데 대신 그래도 그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 이 기준은 명확해야 돼요. 객관적이고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궁합의 기준은, 어, 이제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뭐 오행이 부족한 거를 채워줘야 된다.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무식상이면 이 사람은 그래도 식상이 강해야 된다, 이러시는데, 근데 그게, 자 보세요. 그게 십신으로, 만약 첫 번째 이 십신으로 궁합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 오행의 부족, 오행의 보충이라고 하죠. 보충. 이 두 개가 문제가 뭐냐면 같은 건데 결국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임수일간이에요. 임수일간.
근데 이 임수일간 입장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무식상이에요. 만약에 무식상인데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식상이 강한 사람을 만나라 이러면은 만약에 병화를 식신으로 식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정화를 식신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를 양으로 식상을 쓰냐, 음으로 식상을 쓰냐,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게 뭐 식상뿐만 아니라 뭐 관성, 인성, 뭐 비견, 겁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신에 단순히 십신, 뭐 글자로만 접근을 해서 아, 이 사람 사주에 무식상이네? 그럼 당신은 식상이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이 이 여덟 글자 안에 만약에 식상이 강하다고 해도 이 식상을 잘 쓰냐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만약에 운이, 대운의 흐름이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식신은 잘 쓰는데 상관은 못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식상 두 개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잘. 이거보다 더 최상인 십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대운과 세운에 따라서. 그런데 사주 원국만 보고 그냥 식신, 뭐 식상 이런 글자가 많고 강하다고 무식상은 그 글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든 거고 꼭 무식상, 식상뿐만 아니라 뭐 무재성도 되고 뭐 무인성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신이라는 글자로만 접근했을 때 생기는 궁합을 볼 때 생기는 이제 오류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오행 보충 이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냥 내 거에 뭐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없다. 그러니까 목기운과 화기운이 없으니까 저 상대방한테 이런 색깔이 많은 상대방을 만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저 사람한테는 또 이제 금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금수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데 오행 그건 오행으로 본 거예요. 오행. 아니 개해일주가 이게 수가 강한 겁니까? 이 자월에 태어난 개해일주가 이 수가 강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개수가 힘이 없는 거죠. 만약에 임자일주, 자월의 임자일주가 힘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수가 강하다라고 말해도 어느 정도 맞는데 이 사람한테 수가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오행으로 접근한 문제죠. 그러니까 자월의 임수가 또 자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응축된 건데 이 자월에 태어난 개수가 해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 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둘은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궁합도 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그냥 이거는 궁합은 보시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궁합을 보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계절 순환 있잖아요. 저희가 본 이 사계절 순환을 같이 하는 글자들 있죠. 저는 그렇게 만나면 기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좀 저희 말로 바꿔 표현을 하면 결이 같은 사람, 결이 맞는 사람, 결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자, 보세요. 극단적으로 임수가 병화를 만나면 이거 솔직히 가능합니까? 물론 지금 제가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건데 뭐 실제로 이렇게 임수일간과 병화일간이 만나서 잘 사시죠. 근데 그 분들도 사주 원국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일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수일간은 운동 방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계절표를 이제 배웠잖아요. 보고 제가 더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화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음이고 양이고 여기가 밖이에요. 여기는 아니죠. 자, 임수랑 병화가 있어요. 자, 병화는 여기서 태어나고 임수는 여기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화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임수는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둘은 음양의 관계에 있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 임수는 양에서 음으로 가는 운동을 하고요. 이 병화는 음에서 양으로 가는 운동을 하고 안에서 밖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이 병화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 임수는 이렇게 가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운동 방향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글자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임수랑 병화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임수 옆에 뭐 무토가 있고 개수가 있고 뭐 이러면은 이 병화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뭐 글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그 사람의 사주 원국을 전부 다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가진 속성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궁합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임수와 병화는 자 이걸 다시 글로 표현해드리면 이 임수와 병화, 임수는 밖에서 안으로 가려고 하고 양에서 음으로 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음에서 양으로 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태생부터가 이 보세요. 이 안과 밖을 향하고 있고 음과 양을 향하고 있어요. 이 두 글자가 서로를 이해한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또 하나 보여드리면 자 여기 이제 또 하나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건데 자 만약에 이제 정화가 있고요. 또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화는 여기서 태어나고 개수는 여기서 태어나죠. 아이고 저기 개수죠. 자 보세요. 이것도 여기 양, 여기 정화는 이쪽으로 가요. 근데 개수는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정화와 개수도 서로 음양의 관계에 있죠. 서로 음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양에서 음으로 가는데 이 개수는 음에서 양으로 가고 이 안에서 밖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에 정화와 개수. 이 친구는 밖에서 안으로 가고 이 친구는 안에서 밖으로 가고 이 친구는 이제 양에서 음으로 개수는 음에서 안으로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태생이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이 정화랑 개수가 서로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또 뭐냐? 아까 임수와 병화 그리고 정화와 개수.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임수와 병화는 이게 지금 둘 다 이거를 수국화 해가지고 뭐 충이 난다. 뭐 수가 화를 극해서 이게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사주 전체를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오행. 완전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임수랑 병화는 어떻게 보면 충이 맞죠.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인데 임수와 병화는 이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글자들이죠. 이 정화와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수와 정화랑 개수와 병화를 이렇게 써볼게요. 그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수국화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수국화가 아니고 그냥 극과 합을 보지 마시고 그냥 글씨의 운동 방향을 보세요. 한번. 완전 다른 거예요. 글자를 잠깐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둘이 완전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실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임수와 정화를 보여드릴게요. 임수와 정화 둘 다 여기서 태어나요. 그쵸? 그리고 여기 양이 있고 음이 있어요. 밖이 있고 안으로 가고 또 여기는 이제 개수와 병화가 태어나죠. 자 이거예요. 임수와 정화는 둘 다 일로 가요. 병화와 개수는 둘 다 일로 가요. 자 이게 그래서 오행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화랑 수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못 해요. 저희가 임수와 정화는 분명히 수와 화잖아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근데 개수와 병화도 수와 화인데 같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이걸 수화 오행으로만 접근해 버리면은 이런 운동 방향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임수와 정화 그리고 병화와 개수. 자, 이 글자는 둘 다 밖에서 안으로 가죠. 양에서 음으로 가죠. 이 두 글자는 어떻죠? 병화와 개수는 안에서 밖으로 가죠.
음에서 양으로 가죠.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수와 정화가 둘 다 안과 음을 향해 가고 병화와 개수가 둘 다 박과 양을 향한단 말이에요. 이 두 글자가 있을 때는 저는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 일간이 와서 저한테 보면 뭐 정임 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운동의 방향을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합이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인지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합은 무조건 좋고 충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합충, 뭐 형충파의 그 뭐 지지를 보는 거지만 이렇게 뭐 천간합을 보면 뭐 을경합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저희가 항상 이제 사계절 순환을 이제 보는 것처럼 궁합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화와 개수가 수국화가 아니고 임수와 정화도 수국화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병화랑 개수는 이제 이 지향점이 같은 거고 정화와 임수가 이 지향점이 같은 거예요. 예.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오행으로 접근해 버리면 뭐 수가 화를 극한다 해가지고 좋지 않다. 뭐 수는 확산해야 돼, 뭐 응축해야 되는, 응축하고 수렴해야 되고 뭐 화는 확산하고 퍼져야 되는데 뭐 둘의 성향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다르죠. 임수와 정화는 똑같이 안으로 들어가고 음의 글자고 이 병화와 개수는 밖을 향하고 양으로 가려고 하는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주의 이제 궁합을 볼 때 오행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그 오행에 십신을 입히면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임수와 정화, 병화와 개수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오화가 있고 자수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 목을 한번 해볼까요? 목. 자, 간목과 을목. 간목과 을목을 해볼게요. 간목과 을목 그리고 또 경금과 신금을 해볼게요. 자, 경금은 여기서 태어나죠. 경금. 그리고 여기서 을목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목이 태어나고 여기서 신금이 태어나겠죠. 자, 보시면은 이 친구 이제 여기 양 여기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돌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양과 안과 박, 이 글자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른 거죠. 지향하는 점이. 그래서 경금과 간목이 같이 있는 거랑 경금과 을목이 같이 있는 거, 그리고 경금과 신금이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아니죠. 이제 을목이죠. 을목이 신금과 같이 있는 거, 간목이 신금과 같이 있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일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글자들의 천간 위의 글자들을 보고 정확히 잘 봐야 되겠죠. 이런 운동 방향을.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주 명리를 볼 때 무조건 대운을 먼저 봐야 됩니다. 대운. 그리고 두 번째가 사주 그 오행의 사계절 순환 운동이 같은 글자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계절 순환 운동이 같은 글자들은 같이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조금 더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임수가 병화를 이해하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병화가 거꾸로 임수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임수는 병화가 왜 이렇게 나대고 설치지? 근데 병화는 거꾸로 임수가 너무 답답할 거예요. 왜 이렇게 소심하고 내향적이지? 왜냐면 그거는 그 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수와 정화, 기토 그리고 병화와 개수, 무토 그리고 경금과 을목 그리고 신금, 간목과 신금 요 글자들끼리 만나는 게 마음이 편안하다. 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사계절 순환으로 보면은 이 임수도 이 정화도 이 병화와 이 개수도 둘 다 음량이 다르면서 오행도 달라요. 그쵸? 이 경금도 보세요. 이 경금도
이 을목. 저희는 뭔가 목이 강한 사람이 금을 강한 사람 만나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모든 거를 이제 오행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극으로. 뭐 수가 강한 사람이 화를 강한 사람 뭐 이렇게 만나면 뭐 수화 상징이라고 해서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자주 싸운다고. 근데 아니죠. 임수와 정화, 병화와 개수는 운동 방향이 같아요. 오행은 다른데 운동 방향이 같은 거예요. 이 간목과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금금목이 아니라 이 간목과 신금은 운동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궁합을 볼 때 오행적 접근이 아닌 사계절 순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 사계절 순환에 이제 같이 운동하는 글자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사계절 이제 오행의 사계절 순환을 정리하는 겸 이제 궁합을 이제 제 기준에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궁합 관련된 거는 계속 뭐 중간중간 영상을 올릴 거라 오늘 조금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어차피 계속 올릴 거니까 궁합 관련돼서는 더 영상을 보충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는 그냥 다시 요거 사계절 순환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권은 철학자였고요. 감사합니다.